반갑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로보택시를 착실히 준비 중인 테슬라 소식과 함께 새로운 국가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중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금지 관련 내용, 기가 텍사스의 신규 장비 도입 내용, 그리고 일론이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근원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프닝 화면에서 봤던 이 영상은 테슬라에서 공개한 Actually Smart Summon 영상인데, 이 기능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차량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서먼 자체의 기능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론은 주차장 어디에서라도 테슬라 차량을 서먼할 수 있으며, 스마트 서먼 기능이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사용 가능한 수준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로보택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홀마스 씨께서 홈디포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스마트 서먼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과거보다 더욱더 먼 거리에서 스마트 서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서먼이 가능한 거리를 보게 되면은 이 반경이 조금 더 커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수치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12.5.3 버전보다 12.5.4 버전에서 서먼 가능한 반지름 기준 거리가 15m 더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AI 드라이버 씨께서 코스코에서 스마트 서먼을 사용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더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스마트 서먼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코스코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테슬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스마트 서먼 기능과 비교했을 때 이번 버전 같은 경우 업데이트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욱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처럼 직접적으로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을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광고를 보게 되면 보통 TV에서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광고를 스마트 서먼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차주를 통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이버 트럭의 오토파크 역시 더욱더 많은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 여전히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9월 달에 성취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던 사이버 트럭에서 FSD를 사용하는 것이 아직까지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사이버 트럭 FSD가 업데이트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사이버트럭 공식 계정이 아쇼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답변을 남깁니다. 아쇼크가 테슬라 소프트웨어 디렉터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아쇼크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게시글을 남겨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대처를 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기능이 또 있습니다. 오토파크 같은 경우 전진, 후진, 변환이 일어날 때 사용자에게 언제 변환이 일어나는지 UI를 통해서 먼저 알려주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지만 앞으로 어떤 조작이 일어날지를 먼저 알 수 있게 되어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크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시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운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에 휩싸여서 아주 비상식적인 운전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게 되면 트럭이 고의로 테슬라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측면으로 2번 충돌시키려 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이건 살인 의도를 가진 조작이 되는 것이죠. 도로에서 조금 화가 났다라고 이게 살인 시도가 되는 건데 그냥 정신이 나가버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0일 로보택시 언벨 행사,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티켓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누가 선정이 되었는지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소이어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다만 이번 로보택시 언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은 숫자만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유명 컨설팅 그룹 가트너에서 흥미로운 자료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능력을 보았을 때 토요타와 폭스바겐 같은 경우 더욱더 뒤처지고 있으며 테슬라는
공고한 1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23년과 비교했을 때 2024년 각 자동차 제조사들의 소프트웨어 능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 D를 잇는 소프트웨어 기능이 뛰어난 차량 제조사들은 대부분 중국 회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차를 주로 만들던 레거시 자동차 제조사들 같은 경우 그 능력이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트너 같은 경우 1979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컨설팅 회사이고 최근에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이와 상반되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던 컨설팅 회사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바로 가이드하우스이고, 가이드하우스 같은 경우 2010년 중반에 만들어진 아주 조그마한 컨설팅 회사였죠. 그리고 이제는 밈이 되어버린 이 자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능력이 가장 뒤처지며 가장 뛰어난 것은 웨이모와 모빌아이, 바이두 크루즈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빌아이 같은 경우 경영난에 휩싸이며 그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웨이모도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제는 테슬라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차트 자체가 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 자체도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NPC를 선별하는 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죠. 여기서 나오는 자료들, 어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컨설팅 회사에서 만든 차트 하나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었으며, 특정 제품이나 상품을 평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고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교훈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FSD를 포함하여서 이번에 확대되고 있는 이 Actually Smart Summon 같은 기능을 손쉽게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회사가 이처럼 붐비는 코스트코에서 자율주행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능력을 비교해보면은 이런 밈에 당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도로에서 원격으로 조종되거나 비활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중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금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제안한 이 차단 조치는 중국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자동차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며 2027년부터 새로운 모델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여기에 대응해서 중국 역시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테슬라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기가 텍사스 역시 또 바쁜 주말을 보냈습니다. 주말 동안 많은 수의 사이버 트럭이 인도가 되었고 주차장의 상당 부분의 사이버 트럭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신규 생산 설비가 기가 텍사스로 들어오는 것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양극재 공장이 사용되는 로봇이 새롭게 들어왔으며, 또 쿨링팬과 신규 생산 설비들이 들어오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였으며, 110개 이상의 트랜스포머가 설치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양극재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로봇이고, 또 새로운 쿨링팬과 다양한 신규 설비가 기가 텍사스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테슬라의 공장 역시 미래를 준비하며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 밖에 일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인 X의 헤드쿼터 역시 텍사스로 옮겼다라는 소식을 이 그레그 에보 씨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레그 에보 씨는 텍사스 주지사이죠. 이처럼 일론이 모든 기업을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텍사스로 헤드쿼터를 옮기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가빈 뉴섬의 영향이 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가빈 뉴섬이 과거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이 법안을 보게 되면 자녀가 트랜스젠더로 정체성을 밝힐 경우 부모에게
통지를 요구하는 규칙을 학교에서 만들 수 없도록 금지시켰습니다. 부모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 관련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이고 스페이스X도 텍사스로 헤드쿼터를 옮길 것이고 이후에 다른 기업들도 텍사스로 헤드쿼터를 옮길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그 말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세계 다양한 국가 수장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금 영상 같은 경우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와 모임을 갖고 있는 영상이며 또 동시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하비에르 미레이와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비에르 미레이 같은 경우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 남미의 도널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얼핏 보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정치에 아주 깊게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세계 각국 정치 지도자들이 일론 머스크와 모임을 이어나가며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비공식 외교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왜 이처럼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의 철학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다행성 종족이라는 목표를 아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마치 어린아이의 순수한 꿈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일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확률과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투자에도 사실 적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어떤 일이든 발생할 확률이 0%가 아니라면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걸 투자에 적용하게 된다면 내가 마진콜이 발생해서 100%의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한다면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그 확률을 계속 유지한다면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론은 이걸 투자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인류사적으로 이 가능성과 시간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다른 운석과 충돌하여서 지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할 가능성 0%가 아닙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우리가 수백 년만 생각한다면 사실 0%에 가깝지만 이게 수천 년, 수만 년으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확률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 인류 이전의 공룡도 운석 충돌이 이 공룡의 멸종에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몇 세대만 내다본다면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지만 정말 길게 본다면 핵전쟁, 바이러스 혹은 이런 운석 충돌과 같은 극도로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현실화되는 시간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건 일론 사후에 그것도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확률이 높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쉽을 통해서 화성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게 일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일론이 보기에 이게 본인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의미 깊은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관료주의가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캘리포니아에서는 70억 달러와 몇 년의 시간을 고속철도 건설에 투자하였는데 그 결과 487m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간만 만들었습니다. 7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게 관료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이 스타쉽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데 발전 자체를 막고 있는 게 이 관료주의이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이 관료주의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일론이 하는 말을 보면 인류 운명의 갈림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갈림길. 이게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말 그대로 인류 전체가 멸망하느냐 혹은 그 멸망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사실 일론이 스페이스X를 만들기 이전에는 이처럼 화성으로 집단 이주를 해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그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이제 그 가능성이 생겼는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 가능성이 가로막히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일론은 정치적인 행보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투자만 하고 싶은데 일론의 정치적인 행보까지 포용을 해야 되는가 라는 반박이 많이 나오는데, 일론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을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똑같은 의문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테슬라에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을 이해하고 동의를 해야지만 일론의 정치적 행보까지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